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최종 보스에 대한 분석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지주의 최종 보스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김기태나 과거 김감룡이 하지 못한 정치 생활을 성공하려고 하는 이지훈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인물들이 최종 보스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 둘이 외모지상주의의 최종 보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외모지상주의의 이름에 맞는 제목이 결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외모지상주의랑 맞지 않는 제목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 문제로 거론되는 장면이고 후반 백화 이전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를 짚고 그 상황을 비판하거나 현실을 직면하는 결말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들로 직접적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지만 워낙 많은 인기로 인해 외지주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했고 학원물 액션과 코미디, 범죄 장르 및 명목상 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해서 사회 문제 풍자가 혼합된 스토리로 이어갔으며 그중 유독 인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바로 학원 액션물이었습니다. 이후 4대 크루라는 시스템이 설정으로 나오게 되면서 장르가 완전히 액션 배틀물로 바뀐 것이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터닝 포인트였죠. 보통 만화적인 스토리 배경은 첫 시작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중간 부분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벗어났으나 결과를 위한 도약이며 결과적인 부분엔 해당 만화에 대한 주제가 어떤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결과인 셈. 마찬가지로 웹툰 외지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작과 과정,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서 이지훈과 김기태가 최종 보스로 끝이 난다면 단순 학원 액션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지주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종 보스는 썸네일에서 봤듯이 박형석, 즉 큰형석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죠. 결과만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완벽한 신체에 완성된 무술을 가진 큰형석의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스스로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한계를 이겨내면서 내적으로 성숙해진 본체인 작은 형석이 메인으로 성장하고 큰 형석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대항과 주인공 박형석에 대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 큰 형석의 몸은 작은 형석의 미래의 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유는 외지주와 같은 세계관인 웹툰 김부장에서 신의 영역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었는데 해당 실험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신체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신체를 늙게 할 수도 혹은 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늙게 만드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실험자의 불멸의 삶과 살아가는 동안의 신체는 해당 인물이 살았던 가장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았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 형석의 신체는 아직 오지 않은 작은 형색의 미래의 모습이며 그 미래의 모습에서 나온 그동안 설명할 수 없던 불멸에 가까운 신체, 즉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사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연출들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프로젝트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 박형석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장면을 뒷받침해줄 근거 역시 김기태가 등장하기 전 또 다른 인격의 큰 형석이 작은 형석과 큰 형석이 둘 다 기절한 상황에서 꿈에 나타나 미래에서 봤던 김기태가 위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쓰러뜨려야 할 사람인 김기태의 위험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박형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부산편에서 트롤짓을 했고 이에 김기태가 2세대의 주축 멤버들을 한방에 박살내며 미래의 큰 형석이 말한 사항을 그대로 증명해냈죠. 그렇게 최동수가 죽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최동수의 돈은 이지훈의 재단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지훈의 돈이나 다름없고 거기에 음지는 김기태, 양지는 이지훈으로 마치 최동수의 죽음은 각본에 짜여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정리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최동수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수는 죽기 전 흉부 심전도, 웨어러블 심장 모니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장치는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의 위험 등을 장시간 관찰하는 데 쓰이는 장치이며 이 장치를 쓰는 것부터가 과거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던지 위험군이라 해당 장치를 차고 있다는 사실인데 애초부터 최동수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의식하고 두 개의 몸을 찾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동수의 현재 다른 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지훈과 백결 두 명이며 백결은 자신의 형인 백한결이 최동수에게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최동수 편에 속한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를 납치한 의미도 잠시나마 붉은 종이 사건에 백결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자신의 죽음의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몸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백결의 몸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며 최동수는 자신의 죽음 사태로 신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탁하고 현재 이지훈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지훈이 자체로 자아가 있는 존재라면 박형석의 편을 들면서 그를 옹호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그를 역으로 이용하여 최범계와 박진영의 위치를 알아냈고 음지로 활동하는 김기태에게 그들의 사진을 건네주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형석이 최종 보스인데 뜬금없이 왜 최동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대충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형석이 미래의 최종 보스로 활약하는 스토리는 최동수가 제2의 몸을 이지훈이 아닌 미래의 박형석의 몸으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그가 최종 보스가 될 스토리로 예상하고 있죠. 애초부터 현재 박형석의 몸은 최고의 재능인 카피, 추가로 종건의 피지컬과 맞출 수 있는 압도적인 무의식까지 겸비한 몸이니 과거 그는 이지훈과 박형석을 키워낼 목적으로 현재 작은 형석에게 큰 형석의 몸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박형석이 마침내 음지의 왕인 김기태를 이기는 순간 그 몸은 최동수가 가져가게 되면서 작은 형석과 모든 힘을 가진 큰 형석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신의 영역 프로젝트로 불사의 몸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상대의 기술을 카피하고 무의식까지 활용하는 싸움에 박형석은 벽을 느끼겠지만, 외모지상주의의 주제는 그런 높은 사회적 인식을 비판하는 사상이기에 작은 형석이 큰 형석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래서 현재 외모지상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경지 위에 존재하는 극복의 경지, 즉 김감룡이 사용한 힘, 자신의 동료를 지키려는 작은 형석의 마음은 신의 영역을 극복하는 자로서 그런 신이나 혹은 실험이 없어도 마치 과거의 바스코가 극복을 말했듯 외모나 힘과 관련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작은 형석이 최종 보스인 큰 형석이자 최동수를 극복하면서 현재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최종 결말이 나오고 최종 보스는 큰 형석으로 나올 가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최종 보스 박형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